일단 시험 준비용은 아니고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1번 첫 번째 시트 작업이긴 한데, 자, 일단 제가 주의사항 하나, 시험에 관련된 주의사항 할게요. 대립농사는 원래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대립농사 입력하는 거,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입력한 이 위치에 이 데이터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아니구나 하는데, 입력해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입력해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입력하시는 건 원래 아닙니다. 자,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이 두 줄이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맞춰 놓으시면 되고, 더블 클릭이나 이런 동작으로. 그 다음에 구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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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는 다 합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떨어져 있는 범위 여기, 떨어져 있는 범위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영역 선택해서 뭐, 똑같은 명령 내리면 되죠. 표정들이 안 밝은 거 보니, 하나하나씩 하셨군요, 또. 예? 그게 생각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게 빨리 느껴지냐고, 이런 게. 회사 가셔가지고 한번 사소한 일들 때문에 고생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절대 이제 뭘 찾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이걸 겪지 못하면 절대 못 느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세 번 하셔도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뭐 어차피 결과는 같이 나오는데, 우리 항상 시험이라는 게 항상 뭐에 쫓기죠? 시간이 쫓기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근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 구조적으로 뭐,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왜 맞추냐고요? 문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 여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맞췄다면 계림 농사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본 이야기를 하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줄 맞추시고 일단 적당한 사이즈 맞춰놨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서 자, 조건 갑니다. 출력 형태 밑에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출력 형태 위에 있는 문제부터 다시 읽을게요. 다음은 직원 식당 주문 식품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게 작업하죠. 조건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모든 저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조건 갑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꾸미는 일들에는 글꼴은 굴림의 1팔. 그러면 전체 내용 선택해서 굴림의 1팔. 죄송합니다. 11. 우리 교재에서 풀이하는 방법하고 제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제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일단 잠깐, 아, 오른쪽 정렬. 그러면, 핵에는 좀 이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리고 나중에 1인분 가격도 나중에 숫자로 나오겠죠. 느낌상. 자, 요거 이제 문제 풀고 나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 컨트롤 키를 선택하시고,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 방향은 가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맞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리를 작성하여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처리하시오. 나머지는 또, 그럼 나머지 컨트롤 키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제를 이제 이걸 몇 번 풀이를 하시고 나면, 아예 전체를 가운데 맞춤 하시고, 나머지 숫자, 거꾸로 역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비슷한 게 한글에서 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외적인 출력 형태 처리하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데이터들이 셀에 어디에 가 있죠, 지금? 지금은 가로 방향이 아니는데 그 출력 형태를 보시면 출력 형태 세로 방향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운데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아래쪽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전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로 방향 가운데 가 있어야 된다는 데까지. 자, 그다음 이제 뭐 데이터 다 보이세요? 대충 보이네요. 그러면 이 정도 두시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또 수정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면 문제를 다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또 뭐 맞춰 이제 테두리 맞추셔야 됩니다. 테두리. 테두리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테두리 알아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모든 테두리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디가 또? 여기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인 거거든요. 요 범위가.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가 합쳐져 있죠. 사이즈도 굉장히 넓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바꾸시면 되고, 지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건 합쳐서 대각선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여기 대각선 작업이 있냐고요? 안 보이네요. 자, 없으면 어디 가냐면,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셀스 대화 상자를 여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거 대각선 작업. 열어서. 자, 열고 나니까 대각선 작업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디 가서 대각선 작업하면 됩니까? 네? 테두리에 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선 종류, 선 색깔, 그다음에 적용. 그러면 선 스타일, 특별한 말 없고, 선 색깔도 특별한 말이 없고, 그럼 적용만 하면 되겠네요. 요게 대각선입니다, 요게. 요게, 요게 대각선입니다. 파란 색깔, 적용. 다시 누르면 해제. 그리고 확인. 뭐 넓이 조정하셔도 됩니다. 뭐 좀 넓어 보이니까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다음 그래서 뭐 넓이 보니까 뭐 요건 요 정도 가져가면 될까? 요것도 요 정도 가져가면 될까? 그 용도도 요 정도 가져가면 될까? 그 주문 수량도 요 정도 가격은 좀 컸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납품업체, 콜레스테롤, 뭐 그다음에 지방 또 뭐 이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가격도 뭐 이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됐죠? 됐죠? 그리고 보니까 이행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 잘 보세요. 사소한 건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데 틀린다고. 이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니까요. 한글 시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 데이터하고 테두리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께. 그래서 행높이를 조금만 조정합시다, 그러면. 값 없잖아요. 값 없습니다, 이건. 알아서 이제 크기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로 1번 갑니다. 색깔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로 1번 채우기 색깔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무슨 약이냐면, 자, 자, 앞에 봅니다. 여기 가로 1번에 B2, 땡땡, J2, 콤마, G12, 콤마, I12.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을 세 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떨어져 있는 내용을 세 번, 그때 컨트롤 키 사용법, 자,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신 분인데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B2에서 J2까지의 범위 설정하시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누른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G12, I12 이렇게 그는 세 개의 영역을 선택한 상태였고 그리고 채우기 색, 배경색, 주황 다음 사이사이에 필요하시면 저장도 하시고요. 이제 컨트롤레스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자, 2번 2번하고요. 가로 2번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그 콤마 들어 저 자릿수 많은 거 콤마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 자기 안 했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능 설명 곧 하겠습니다. 이거 왜 제 3작업에서 했지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1작업에서 여러분 1작업에서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하면 이렇게 복사 붙여서 쓰시던 뭐 해서 뭐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왜? 좀 이따 돌아갑시다. 자, 왜 이걸 빠뜨리고 왔을까요? 죄송합니다. 교재 6페이지로 갑시다. 6페이지만 하나 빠뜨려 버렸군요. 자, 이거 다 안 읽었나요? 다 읽은 것 같은데. 자, 자, 거기 네 번째.
세 번째. 죄송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항목. 모든 작업 시트 A 열은 연립이 1로 설정하고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하시오. 출력 형태 맞죠. 자,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 선택하시고, Shift 그리고 A 열 선택. 연립이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아주 기본을 보여드리고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 방법 쓰셔도 됩니다. 뭐 제가 보니까 엑셀을 지금 꽤 많이 다루시 보신 것 같습니다. 자, 1 그리고 확인 하면 1작업 확인합니다. 1작업, 2작업, 3작업 됐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이거까지 해야 돼. 하고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항목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결과가.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뭐 안 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여기 요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콤마 처리 안 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요것도 계산이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데 쭉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12페이지로 다시 넘어옵니다. 2번 기능을 가르쳐 드린 게 없습니다. 일단 패스. 가로 3번 또 수식 작업인데 가르쳐 드린 게 없습니다. 일단 패스. 자, 4번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유효성 검사 규칙은 방금 해보셨죠? 자, H12셀의 H12셀 의 납품업체 계림농산 영진마트 현진상사가 선택 표시되도록 설정. 요게 뭐냐면 목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의 의미가 셀 선택 H12셀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설정 제한 대상 목록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네요. 왜냐하면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계림농산이라. 오타 조심하시고 콤마 영진마트 콤마 현진상사 그리고 확인. 이 내용은 문제 있으니까 보고 입력하시고요. 이런 거 입력하실 때 제 화면 보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확인. 그러면 목록이 생겨서 여기서 계림농산을 선택해서 이렇게 계림농산이 원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계림농산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이름 정의. C3에서 C10, C3에서 C10 특정 범위의 이 영역의 셀 범위에 대해서 주문 내역으로 이름 정의죠. 그러면 자, 범위 설정하시고 이름 상자에 클릭. 그리고 오타 조심, 주문 내역. 그리고 엔터.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대로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체크하셨다가 어디서 수정하는지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미. 기억이 안 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조건부 서식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어, 이거 일단 그대로 두세요. 다음 시간에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시 관련 이야기는, 자, 그래서 다른 시트로 옮겨갈게요. 뭐, 2작업이 되든 3작업이 되든. 저는 뭐, 새 시트. 뭐, 어느 쪽이 되든, 뭐, 2작업이 되든 3작업이 되든, 뭐, 자, 하시고. 자, 내용이 없죠? 자, 가서 기능 설명 좀 할게요. 데이터 3개만 준비합니다. 1, 2, 3, 4, 5.6, 7, 8, 9라는 데이터. 엔터 쳤는데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열너비 조정하세요. 엔터 쳤는데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화면에 다 보이지 않는다. 열너비 조정하세요. 그다음 0, 마이너스 값 하나 준비할게요.
이렇게 세 개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냥 쭉 따라오세요. 자, 세 개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셀을 꾸미는 기능 중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글꼴 그룹 몇 가지, 맞춤 그룹 몇 가지, 표시 형식이라는 거. 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자,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 소수점이 들쭉날쭉거립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맞추고 싶다고요. 뭐 어떤 특정 기준에, 뭐 예를 들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걸 내가 이런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이런 작업, 소수점 작업을 해야 될 데이터가 몇 개쯤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개쯤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직접 암산해서 표기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럼 100만 개쯤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암산해가지고는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기능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기능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방금처럼, 아, 저 기존에 있던 저 데이터의 이 모양새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기능을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 그래서 소점 자리 조정하고 싶다고요. 위에 보시면 소점 자릿수 느림. 아까 샵샵샵샵 표시가 왜 나타난다고요?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열너비가 좁을 경우에 그러면 뭐 열너비를 넓히는 방법도 있지만 표현하는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소수점 자릿수 둘째 자리가 물론 저 이 기능의 저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서 나타난 값입니다. 값입니다. 됐어요? 그 정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보통 콤만 넣지 않아요? 그걸 쉼표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혹시, 좀 이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동개념이 합해 다리 달고 싶지 않으세요? 동개념이라면. 회계 표시 형식. 그래서 이게 뭐, ITQ 시험이 한글 시험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국내 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원화 표시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 기본값이 원화입니다. 클릭. 그러면, 소점 찾아지는데, 소점 나타내면 되죠. 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이거 이미 여러분들 경험 한번 해보셨거든요. 어제, 그다음 뭐 파워포인트 할 때. 내가 엑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능이 어디 있는지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합해 단위 표시하고 그다음에 숫자 0을 0으로 대시를 표시하는 거 보이세요, 이거? 우리 그 기호 없음 기억 안 났어요?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바뀐다. 표시 형식이라고. 자, 그다음에 밑에다가 데이터 하나만 더 입력을 할게요. 0.1275. 자, 표시 형식을 없애는, 자, 내가 입력했던 내용이 위쪽에 서식에 영향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서식이 바뀌어 버렸네요. 표시 형식도 서식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4개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 없애버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특정 서식을. 표시 형식 기능만 없앤다. 특정 서식 없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 자료로 바뀝니다. 자, 0.127로 백분율이죠. 아, 죄송합니다. 자, 백분율로 나타내고 싶다.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100만 개죠. 그래서 백분율 스타일로 나타내고 싶다. 소점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알아서 오른쪽에 조정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지우는 거 아까 어떻게 지운다고요? 12.8% 확정 사실가 없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기능입니다. 이거. 익숙치 않은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 안 들으시면 제 설명 안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엑셀 뭐 배운 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열심히 바라고 목소리 높였잖아요. 이거 유선 검사 같은 거 하실 때.
색깔 입히는 거요. 이건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런 기능은 뭐 보통 잘 안 쓰거든요. 뭐 이미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숫자 데이터에서 위에 세 개만 선택할게요. 그래서 표시 형식 목록 단추는 여기 숫자 보이세요? 숫자 표시 형식. 마이너스 값이 정수로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콤마, 숫자 영역이 어디 나타나면 합계 단위가 데이터 앞에 이렇게 붙어나오는 꼴로 나타나요. 회계, 우리 경험해 보셨던 회계. 숫자 영역 나타나고 합계 단위로. 뭐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0.127로 선택하시고 백분율. 다 필요해서 클릭해 보셔야 되고요. 뭐 소존자리 필요하면 여기 조정하시면 되고. 자, 잠깐만요. 처음 그러면 애초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겠다.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기존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내겠다. 내가 그걸 수동으로 직접 원화 붙이고 1, 2 다음에 콤마 그러면 세 자리가 뭐 자릿수가 뭐 지금은 다섯 자리니까 콤마 한 번만 들어가지만 일곱 자리면 콤마 두 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값 자릿수가 일곱 자리라면. 그럼 소점 자릿수도 표현해야 되는 소점 자릿수도 또 반올림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 100만 개를 언제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고요. 표시 형식. 그래서 자, 표시 형식의 의미는 원본 데이터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자, 수식 입력표를 보시면 이게 원본 데이터고요. 화면상에 나타난 꼬리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형태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문자라고요. 왜? 이것도 귀여고 콤마도 귀여우니까.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뭡니까? 숫자 데이터라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표시 형식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해되세요? 표시 형식? 그렇죠? 자, 기능 없을까요? 표시현식 기능 없애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제 화면 잡아요. 그럼 표시현식 기능 이해하셨어요? 자, 아니요. 잠깐만 제 화면 보세요. 아니요. 따라오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한 1000개쯤 됩니다. 그래서 고참이 자, 6시 퇴근인데 5시 50분에 저한테 도시명 1000개나 되는 도시명을 저한테 던져주고요. 여기다 지점이라 붙여서 다 지점이라 붙이고 퇴근하랍니다. 50분이면 10분 만에 1000개를 지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1000개나 되는 도시명이 있습니다. 3개가 아니고 1000개입니다. 아니요, 100만 개라고 하죠.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00만 개쯤이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일 안 할 거예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아니, 방금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개 바꾸면 되죠. 다만 퇴근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그 일은 이러시기 이제 퇴근 시간 늦어지니까 이제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속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할 거고, 고참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수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엑셀의 기능을 이용하시면 안 보여드릴 겁니다. 끝. 6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55분에 일을 맡기더라도. 100만 개 선택하는 것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끝.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표시 형식 기능이 이런 것밖에 없느냐는 거죠. 아니요. 더 있습니다. 컨트롤 1. 자, 오늘 이제 기본만 이야기할 거고요. 혹시나 추가로 더 이야기할 게 있으시면 해드리고 싶긴 한데, 다 이거 뭐 시험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정도 화면에 보이는 저 정도만 알아도 좀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어쨌든 아까 세일스 숫자 여기만 있냐고요? 아니, 더 있다고요. 어디에 가면? 세일스식 대화 상자에 가면.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오늘 좀 외우세요. 컨트롤 1. 그래서 표시 형식, 범주, 분류라고 해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자, 선택한 요 세 개의 데이터의 샘플입니다. 샘플. 흰 색깔에 있는 요 데이터. 요거면 요거요. 요렇게 매칭시킵니다. 보기 영역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흰색. 범위에 있는 흰 색깔. 그러면 천 단위 소점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빨간색에 가로친 거 보이세요? 음수일 때. 아까 숫자 보면 되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컨트롤 1, 단축키 사용하세요. 자, 통화. 하면 화폐 단위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 어떻게 나타낼 거냐? 알아서 판단. 음수일 때 어떻게 나타내요? 뭐 본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에 빨간색 표시하겠다. 뭐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게 나타내고 화폐 단위는 표시를 하고요. 뭐 이렇게. 자, 다시 컨트롤 1. 자, 회계. 회계 표시 형식은 음수 표현 방법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앞쪽에 이렇게 화폐 단위가 앞쪽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 영어로 표시해주지 않고 대시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 없다. 뭐 수준 자릿수 몇째 자리 나타낼 거냐. 알아서 적당히 조정하시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게 우리 엑셀, 파워포인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다고. 자, 그 다음 0.127로 선택하시고,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그리고 백분율 작업을 하겠다. 소점 몇째 자리까지 알아서 적당히 저는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게.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형태를 내가 골라 쓴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자,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지점을 붙여야 되는데 지점을 가진 회사라 그러면 그렇게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모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점이라는 저 지점을 달고 다니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 다닐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요? 거의 대부분은 지점을 가진 회사에 그런 규모의 회사에 거의 대부분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을까요?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지 않겠죠.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는 것들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내용을 자 표시 형식 작업하겠다. 그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쪽에 서울, 부산, 광주 해서 100만 개나 되는 도시명 입력하세요. 아니, 원리 이런 거 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그냥 하고 말 겁니다. 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하세요. 자, 서울, 부산, 광주 100만 개나 되는 도시명입니다. 그럼 지점 붙이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 뭐 없잖아요, 준비된 게. 그러면 셀스식 대하상에 가야 되겠네요. 단축키가 컨트롤1이라면서요. 눌러보시고. 그 다음, 여기 쭉 찾아보면 없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그걸 만들겠다.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란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요. 형식 입력란에 있는 거.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드가 좀 필요합니다. 코드. 약속된 기호를 코드라고 합니다. 앞에 코드. 골뱅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 녀석을 표시를 하면, 저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왜?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나오면 서울, 부산, 광주 원본 문자는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되어져야 될 거니까 그때 골뱅이 코드를 쓴다고 저렇게 쓰면 그렇게 표시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된 내용이 뭐죠? 지점이 공통된 내용이죠. 그럼 쌍따옴표 묶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어, 그 특징들이 있긴 한데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뭐 기본적인 원리를 쭉 설명을 좀 안 드릴 겁니다. 자, 숫자 데이터 두 개만 좀 준비해 주실래요? 똑같은 데이터를 두 개. 복사 붙여서 쓰시든 말아 직접 입력하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뭐, 이때 숫자를 다룰 자, 방금 골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숫자를 다룰 때. 그 골뱅이랑 코드 쓰는데 여기는 0과 샵이라는 걸 쓰는데 이걸 혼용해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 물론 이건 방금 숫자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이걸 코드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세 자리마다 콤마 찍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애우세요. 제가 정말 자격증한데 웬만하면 애우라는 소리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우세요. 네, 여기는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작업하려면 샵, 코마, 샵 제로라고 입력을 하세요. 코드입니다, 코드. 그러면 천 단위마다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찍으면 쉼표는 샵과 0은 숫자를 다룬 코드이기 때문에 샵을 만나면 천 단위 작업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요.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라고 해서 그 소수점은 아까 비어있는 자리 0으로 채우는 거 보셨죠? 아까 소수점 자릿수 느린 줄임할 때 아까 0에 대해서 0 두 자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빈자리 0을 채울 때는 0 코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방금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묶어 처리. 그게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가운데 있든 이중 따옴표 묶어 처리. 원.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방금 아까 입력란에서 뭘 지우세요라고 제가 한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지웠던 게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자,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 그러면 방금 여기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숫자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세요. 아까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죠. 숫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표시하라는 게 G 슬래시 표준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쌍따옴표에 코드 앞뒤나 가운데 뭐 끝에다가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이렇게 쌍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은. 좀 더 뭐 해드리고 싶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신기하네. 자, 머릿속 정리 한번 하세요. 좀 애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2번, 6번, 7번은 제가 오늘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 못 해드리냐면, 수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식이 지금 수업 시간이 다 끝나는 거 수식 작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식하고요. 설명 좀 드릴게요. 수식이 제일 배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이어서 할 거니까. 자, 이 코드 이제 눈에 익혔어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 작업 시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 시트로 돌아가시고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일단 요 콤마 찍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이게 가격하고요. 아까 지방이라는 부분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요. 자, 여기 콤마 들어가 있죠.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입력하기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소수점 이하는 표시해주지 않고 정수 부분에 콤마를 표시해주고 오른쪽에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걸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걸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럼 그림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지방도 똑같이 원래 동시에 선택하시고 지방도 마찬가지. 원래 컨트롤 키를 두 가지 동시에 선택해야 된대요. 제가 일부러 쉼표 쓰다. 그게 동시에 하는 겁니다, 원래. 됐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도 만일에 가격이 뭐 천 단위로 나온다. 여기도 가면 나중에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뭐 쉼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릿수가 네 자리 이상 나오면 쉼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문제 없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H3에서 H10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NG 없이 자, 여기죠. 여기. 자, 110이잖아요.
열 110mg. 그러면 숫자 데이터이고, 공통된, 자, 표시 형식 기능. 자, 이렇게 처리할, 이 셀스식 이용 중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뭐죠? 표시 형식 기능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건 이제 캐치를 내셔야 됩니다. 표현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그러면 공통된 내용, 자, 숫자고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작업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셀수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하셔야 된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도 되네요. 그럼 G 슬래시 표준.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미리그램. 땅땅 분포 처리. 자, 3번, 6번, 7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합시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고.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 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서 뭐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유형을 만나게 되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교재 27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여는 파일은 파일을 열 겁니다, 이제. 여는 파일은 우리 교재 출판사에 가면 있는 파일이 아닙니다. 제가 따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수업 자료 다운받는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복습하실 때 거기 받아서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내용을 27페이지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끗한 파일에, 시트에. 근데 저희들 수업 시간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파일 탭에 원래 입력하셔야 됩니다. 파일 탭에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직접 입력하세요. 열기, 찾아보기, ITQ 폴더 아래에 유형 01이라고 하는 파일명이 있습니다. 한글로 유형 01-1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이게 있네요. 준비된 파일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못 찾았죠. 자, 유형 01, 1번 문제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원래는 이걸 다 입력을 하시고 방금 하신 거 있잖아요. 그 과정 그대로 거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건 없는 겁니다. 원래 파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복습할 때 입력하고 만드세요. 입력하는 것도 타이핑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네,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수식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거기 조건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어, 여기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B사에서 J사 떨어져 있는 범위네요. B3에서 B1사 어디 어디인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 키 여기 여기 P4에서 J4, B13에서 D13, G13에서 I13, G14에서 I14.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잘못 선택했다.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실수를 이렇게 선택해버렸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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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거 노랑 채우기. 자, 여기죠. 채우기, 노랑.
자, 그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H144를 선택하시고 학교 B5에서 B12 영역에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고 요건 유효성 검사 기준에 목록 작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제한 대상, 목록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 목록이 어디 있다고요? 필요한 목록이 B5부터 B12에 있다고요. 그래서 범위 설정 B5에서 B12.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그냥 B5 땡땡 B12만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목록 단추 눌러서 장한 정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꼭 장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항목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죠. 자, 그러면 120이라는 원본을 120명으로 바꾸니까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 표시 형식 기능이다. 그런데 이런 게 명자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자, 일단 찾아보니까 없다. 이번에 나가면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간다. 단축키가 컨트롤 1. 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이다. 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자, G/표준이라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해. 지금은 숫자 데이터 원본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명, 쌍따옴표 붙은 명. 코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설명 한 번만, 뭐 늘 한 이야기지만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그냥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표시 형식은 아닙니다, 조금. 이런 것들은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 학과수 값 F5에서 F12. F5. 여기네요. 전체에 대한 자, 영역 전체에 대해서 학과수라는 이름 정의하죠. 자, 범위 설정, 이름 상자, 클릭. 앞으로 여기 이 범위를 학과수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이거 틀릴 경우에 어디 가서 작업한다고요? 기억나세요?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조건부 서식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시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못하겠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준비된 파일이 있거든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ITQ 폴더 아래에 한글로 유형 01-2번 문제 찾았습니까? ITQ 폴더 아래에. 혹시 노란색 이런 표현이 보이시면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띠모이 나타나면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으면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고 저렇게 서식 꾸미셔야 되는 건데 제가 미리 필요한 것만 다 하려고 바꾸면 나머지는 뭐 저런 건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사실 수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4분 드릴게요. 4개만 하세요. 4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해서 주항,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항,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H, 왜 이래, 왜 이래. 자, H16대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 목록. 자, 이번에 목록의 원본은 셀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가져서 목록 작업을 하네요. B5에서 B14. 확인. 그다음에 셀스식. 자, 고객명 범위. 셀스식. 자,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고 셀스식을 이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데이터 수정 아닙니다, 이건. 자, 그런 내용이 없죠. 컨트롤 원. 기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문자죠. 문자를 원본 그대로 나오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골뱅이라는 코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공통된 내용은 뭡니까? 공백, 고객이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공백, 고객. 분명히 아까 공백도 문자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응? 여기, 응?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여기, 표시 형식, 의미. 자,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시오. 고객명, 고객번호. 요렇게네요. 이번엔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에 대해서 앞으로 뭐라 부르겠다고요? 고객 정보라 부르겠다. 이름상에 커서 넣으시고, 고객 정보.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자, 제2작업에 저기, 요거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29페이지입니다. 교재 29페이지. 그, 원래, 제 화면 보시고요. 아까 완성된 파일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래 이 제1작업에 요것만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 위에 요런 도형하고 결제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하고 결제란 작업. 근데, 요건 처음이고, 요건 모르시는 건 없으니까, 넘어갈 건데, 어쨌든,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게요. 자, 여기서. 그 노란색 부분하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거기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도형하고 결제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 사이즈가
지금 현재 사이즈보다는 좀 이게 기본값 같거든요. 요거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죠.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핵높이, 1, 2, 3의 핵높이를 조금 크게 키울게요. 한 20일? 저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조금 키울게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조건 갑니다. 일단 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럼 그러려면 핵높이를 좀 조정하셔야 된다. 세 개를. 자, 제목.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 삽입의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클릭. 엔터. 자,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네요. 내용이네요. 한 글자 한 명, 한자 키를 이용한다. 그리고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공백 이용 현황 ESCP. 그다음 ESCP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림자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 도형 그림자 효과, 도형 효과, 그림자 효과,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작성하고 입력을 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정해 글꼴 굴림 20포인트.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 도형의 색깔 채우는 거죠. 채우기 색 노랑. 그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보면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이고 테두리 색깔도 검정 색깔이네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윤곽선 검정. 그리고 나서 크기와 위치 조정. 지금은 적당하게 그냥 가위가 놓으시고. 그다음에 텍스트의 위치가 가운데로 가야 되겠네요.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뭐 이렇게 맞춤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제란 작업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앞에 봅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좀 결제란 이미에 있어야 결제란 자, 결제란을 아무 곳에서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고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 자, 원본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 원본을 지울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테두리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우잖아요. 지울 때 요것만 삭제를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제 저희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표의 대각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내용이 없는 공간이 대각선 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행이, 이쪽에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빈 공간이 대각선 방향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일단 결제, 그다음에 담당, 팀장, 이사, 팀장, 이사. 그리고 자, 왜 그러냐면 이 핵높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핵높이가 요만큼 돼야 될 것 같고요. 옐너비가 자, 요렇게 돼야 될 것, 좀 줄여야 될 것. 근데 요거 두 개는 합쳐져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그런데 결제는 뭐 두 줄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Shift, 저기 Alt Enter를 이용하시던
아니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텍스트 바꿈, 방향 이렇게 하시든지 Alt Enter를 이용하시든지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흡하더라도 그냥 일단 그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테두리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모든 테두리 작업을 한번 쭉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물론 지금 사이즈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냥 기본 원리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복사하시는데 복사 그리고 자, 특정 위치를 선택하시고 아무 곳이나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잠깐 대기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오른쪽 우측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자 요게 여러분들이 모두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테두리 없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원본 열너비 유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복사라는 개념은 서식하고 내용을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내용만 가져오겠다. 그럼 이렇게 서식 다 빼버리고 테두리 서식 빠져버렸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식만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서식이 이제 테두리 서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인데 요거면 돼요. 요거. 요게 그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형태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조금씩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딱 맞추죠. 하지 마시면. 됐습니까?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방금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죠? 원본 삭제라 그랬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그래서 요거 지우는 걸 삭제 지우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면 어, 얘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편을 또 선택해서 삭제도 아예 깔끔하게 맞춰 주시든지 뭐 어쨌든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사이사이의 저장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마 조금 힘들 겁니다. 엑셀은. 왜냐면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식 때문에. 그 나머지 뭐 기능 몇 가지 크게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생각까지만 복습 당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나가실 때 체크 잘하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